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9월 2일자 주요 뉴스들을 모아본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 K-팝 슈퍼스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 소식도 있고, 또 국제산업 동향, 그리고 좀 민감할 수 있는 외교 무대 이야기까지. 네, 정말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 이걸 좀 꼼꼼하게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는 기분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소식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BTS 소식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머물다가 곧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가서 새 앨범 작업하고 뮤직비디오도 찍는다고 하네요. 와, 드디어. 네. 이게 군백기 이후 첫 완전체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쉬었다 오는 게 아니라 멤버 모두가 한국 남성으로서 그 병역 의무를 다했다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경험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경험이 네, 그 경험이 분명히 이분들 음악이나 또 전하려는 메시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뤘던 뭐 청춘, 사랑, 사회 비판 이런 주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의무, 개인의 어떤 성장 같은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확실히 그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니까요. 멤버를 각자가 그 시간 동안 느꼈을 감정이나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음악으로 나올지 그 과정 자체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분들 복귀는 단순히 그냥 한 그룹이 돌아온다? 이걸 넘어서 K-팝 산업 전체에도 엄청난 활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K-팝 시장 규모나 영향력이 이미 대단하지만 그래도 BTS라는 이 상징적인 그룹이 완전체로 돌아온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새로운 음악 스타일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게 또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줄 수도 있고 K-팝의 어떤 영역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팬덤의 소비 심리도 자극할 테고 관련 상품이나 투어, 뭐 콘텐츠 산업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분들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냥 산업 지표가 될 정도니까요. 자,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도 있는데 또 우리 안방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굴 소식도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K-드라마 있잖아요. Love Take Two? 네네. 이 드라마 10화가 오늘 저녁 8시 50분에 공개된다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 아주 중요한 로맨스 장면이랑 또 예상 못한 반전이 막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10화. 딱 그럴 때죠. 네, 정말 본방사수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K-드라마, 특히 로맨스물에서 중요한 전환점, 예상 못한 전개. 이런 예고는 시청자들 기대를 정말 최고로 끌어올리는 장치거든요. 그렇죠. 떡밥이죠, 떡밥. 네, 맞아요. 보통 드라마 한 중반부쯤 되는 10화 정도면 인물들 관계가 확 바뀌거나 뭐 숨겨둔 비밀이 터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딱 나타나서 갈등이 확 깊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이번 예고도 딱 그런 극적인 장치로 시청률 잡으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줄거리 예고가 아니라 이걸로 시청 패턴이나 제작 전략까지 좀 보이는 거네요. 네, 특히 로맨스 장면이랑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같이 언급된 걸 보면 와, 이거 엄청 달달하다가 갑자기 막 긴장감 넘치고 감정적으로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주인공들 사랑에 막 진전되는가 싶더니 동시에 그 관계를 그냥 확 흔들어버릴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오랫동안 감추었던 진실이 딱 밝혀지면서 로맨스가 위기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방해꾼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다거나 K-드라마 특유의 그 빠른 전개란 감정선을 막 자극하는 연출,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한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서 K-콘텐츠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감성을 막 자극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싱가포르의 부콤이라는 정유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려 5년 만에 대규모 나프타 물량을 한국으로 수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5년 만에요? 네, 이 공장의 핵심 설비인 나프타 분해 시설 크래커라고 하죠. 이게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최근에 다시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첫 대규모 수출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소식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는 꽤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나프테라는 게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료거든요. 아, 쌀이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 옷 만드는 합성섬유,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고무 등등 정말 많은 제품들이 다 이 나프타를 분해하고 가공해서 만들어져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시아의 주요 나프타 공급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 부콩 공장에서 5년 만에 다시 큰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료 수급 안정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는 수많은 제품들 생산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정말 중요할 텐데, 근데 5년이나 공백이 있었다는 점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한국으로 첫 대규모 수출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5년이나 가동을 멈췄던 설비를 다시 돌리고 그 첫 대규모 물량이 한국으로 온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부콤 공장을 운영하는 쉘 같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특히 한국 시장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화학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사갈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네. 또 뭐 요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기존의 공급망을 다시 좀 정비하고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시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최근 국제유가나 나프타 가격 흐름 아니면 다른 공급처들의 상황 변화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수출 재개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시장 전략 변화까지도 읽을 수 있는 소식이군요. 그렇죠.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우리 관련 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시선을 국제 무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소식인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발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주요 군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자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그것도 군사행사라는 아주 상징적인 무대에서 같이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지정학적인 함의를 갖는 거죠. 네. 지금 국제사회 구도를 생각해 보면 이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모습은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견제 혹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결속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충분합니다. 특히 군사 행사라는 그 맥락이 이런 해석에 더 힘을 실어주고요. 그러니까 새 지도자가 만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 나라 친목 따진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만남이 앞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권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날지 아니면 군사기술 협력이나 경제 지원 혹은 국제 무대에서 같이 뭔가를 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아마 관련국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정보기관이나 분석가들이 이번 만남의 결과랑 그 이후 움직임들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려고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 정세 흐름이 또 한번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외교 이벤트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어쩌면 더 놀라운 소식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네. 이번 중국 방문에 같이 가서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아,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김주애는 그 전에도 북한 내부 행사, 특히 군사 관련 행사 같은 데서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몇 번 공개된 적은 있었어요. 네,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 정상을 만나는 공식적인 외교 자리에 함께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이걸 단순한 가족 나들이, 이걸 넘어서서 김주애가 북한의 다음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좀 공인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받은 자료의 분석은 대체로 그런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는 밖에서 명확히 알기 어려우니까 단정할 순 없죠. 그렇죠.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자녀가, 그것도 아직 어린 딸이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김주애를 미래 권력의 핵심 인물로 띄우려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전달받은 자료에 담긴 해석과 분석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 건 이런 해석이 나올 만큼 이례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네, 이례적인 행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네요. BTS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부터 K-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예고하는 정보, 또 한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재 공급 소식, 그리고 동북아 정세를 흔들 수 있는 북중러 정상회동과 김주애의 예상 밖의 국제 무대 데뷔까지. 네, 각기 다른 분야의 뉴스들인데 이게 또 서로 연결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단서들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소식들이 문화, 경제, 정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다룬 북한 관련 소식은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김주애라는 인물, 즉 자료에서 잠재적 차세대 지도자로 언급되는 인물의 등장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김주애의 공식적인 국제무대 데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북중러 새 지도자의 만남이라는 이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부 권력 승계 작업을 넘어서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과연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 세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 노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상징으로 쓰일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색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래 세대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게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자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뉴스들을 다약도로 살펴보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